안녕하세요. 저는 충북 청주에 살고 있는 30대 아이 엄마예요. 앞에선 제가 돼지같이 살쪘다며 잔뜩 모욕 주고 뒤로 몰래 바람핀 그지 같은 남편. 그 눈에서 눈물 빼는데 성공했네요. 전 지금 살 쫙 뺐고 이혼 통보하고 별거 한 지 지금 딱 2달 되었네요. 소송을 거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이혼할 겁니다. 저는 5년 전 결혼해서 그해 임신해 예쁜 딸을 낳았어요. 그치만 그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저는 임신 전 키 168에 몸무게는 늘 49 정도를 유지했고 가슴도 항상 B급 이상이던 소위 연예인 몸매를 갖고 있었어요. 어릴 적부터 살 쪄본 적이 없었던 터라 원래 살 안 찌는 체질인가 보다 했고 다이어트는 남의 일인 줄로만 알았죠. 남편도 말하기를 첫 만남이었던 소개팅 했을 때 제가 딱 붙는 스키니진을 입고 갔는데 여리여리하게 잘 어울리는 모습에 첫눈에 반했다고 하더라고요. 본인은 원래 마른 여자 좋아했다며. 암튼 그 말랐던 제가 왜 살 때문에 남편과 싸우게 됐냐고요? 임신 때로 얘기를 거슬러 올라가야 하겠네요. 임신하자마자 심각한 먹더 때문에 눈 떠 있는 순간은 늘 무언가를 먹어야 생활이 가능했어요. 먹덧 아시죠? 조금이라도 배가 허하면 헛구역질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막달이 되어 가면서 몸이 점점 거구가 되어 갔습니다. 출산만 하면 살이 쫙 빠질 줄 알았는데 호르몬 때문인지 아이 100일 될 때쯤엔 80kg까지 몸무게가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몸무게만큼 제 바지 둘레도 늘어났죠. 거의 2배 가까이 몸이 불어버린 거예요. 남편이 저에게 반했던 예쁘고 여리여리했던 목선은 어느새 살로 두툼해져 버렸고 손가락도 퉁퉁 부어 불가사리처럼 변하더라고요. 뱃살은 출렁출렁하고 그 예뻤던 제 학다리도 어느새 코끼리처럼 변해버린 듯 했습니다. 언제부턴가 거울 보기도 싫더라고요. 임신하고 나서 남편과도 사이가 소원해졌어요. 자기 관리 안 하고 마음껏 먹고 싶어서 임신한 거 아니냐며 막말도 하기 시작했어요. 회사 핑계 대면서 피곤하다 하며 말도 없어졌지만 사실 살쪄버린 제 모습이 그 이유인 것 같아 속상했죠. 더 속상한 건 자신감을 모두 잃어 말 한마디 시원하게 못 받아치는 저 자신이었습니다. 육아하느라 힘들면 살이 빠진다고요? 글쎄요. 힘든 건 힘든 거지만 살이랑은 예외더라고요. 정신적으로도 너무 힘들다 보니 밤에 아이 재우면 꼭 캔맥주 하나씩 따서 들이키는 게 하루의 낙이 되었어요. 아이 아빠가 바빠서 새벽에 들어올 때도 많았기 때문에 제가 거의 독박하다시피 육아를 했거든요. 외롭기도 하고 힘들었어요. 어느 날 아이 아빠가 지방으로 4박 5일 동안 출장을 갔다 왔고 며칠 동안 말 상대도 없이 아이와 고군분투하다 만난 남편이 너무 반가워 저도 모르게 보자마자 꼭 껴안았어요. 그런데 남편이 절 확 밀더라고요. 그리고 매몰차게 쏘아붙이는 한마디. 압사당하는 줄 알았네. 출장 갔다 온 사이에 살은 왜 또 쪄 있어? 당신 정말 다 포기한 거야? 이러더라고요. 너무 충격받았어요. 남편은 그대로 아이만 안아 올려 저를 지나쳐 아이 방으로 가는데 남편의 막말에 뭐라 반격할 생각도 없어지고 그냥 지금 목을 매 죽어버릴까 생각도 들 정도로 제 마음은 급속도로 피폐해졌습니다. 어떻게든 살을 빼야 했습니다. 옆집 아저씨에게 남은 맥주를 모두 드리고 다이어트 식단을 주문했어요. 남편에게 나 이제 다이어트 하려고 맥주도 다 버렸어 하며 애써 웃으며 말을 걸었어요. 좋아할 줄 알았던 남편인데 관심도 없다는 듯 별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서러움이 올라와 엉엉 울게 되더라고요. 남편은 제 눈물을 보고도 걱정하지도 않고 그저 신경질만 내며 살찌니 눈물도 많아졌나? 다이어트? 일단 1kg라도 빼보기나 하고 말해. 하는 짓 하고는 한심해서 진짜 하더니 현관문을 박차서 나가버리더라고요. 모욕의 향연이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살이 쪘기로써니 어떻게 이렇게 심한 말을 할 수가 있는지. 그날 저녁 남편은 저에게 카톡 하나를 남기더라고요. 일이 힘들어 예민하게 군 거 사과한다며 며칠 밖에서 지내면서 마음 좀 추스리고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차라리 얼굴 보면 더 감정만 안 좋아질 것 같아 그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나간 남편이 며칠 후 집에 들어왔어요. 제 얼굴도 안 보고 그냥 쓱 들어와 아이만 보더니 구석방에서 쪽잠을 자더라고요. 그 날을 시작으로 저희는 서로 대화도 없이 반년 가까이 서로를 투명 인간 보듯이 하며 살게 되었죠. 남편과 사이도 안 좋아지니 더 무기력해져서 다이어트 해야겠다는 의지도 사라지더라고요. 눈 뜨면 아이 돌보고 아이 잠들면 술로 허한 마음을 채우고 그런 일상이 매일 반복되었습니다. 그나마 집에는 꼬박꼬박 들어오던 남편은 어느 날부턴 당연한 듯이 일주일에 3-4번은 외박했어요. 바보 천치 같은 짓인 거 알지만 그런 남편을 저는 내버려 두었어요. 뭐라 따지게 되면 서로의 얼굴을 보게 될 텐데 남편이 저의 몸을 혐오스러운 눈빛으로 보는 게 두려워서 그냥 침묵으로 생활하게 된 거예요. 자존감은 바닥나고 우울증은 심해진 것 같고 무언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어 가던 시기였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새벽에 집에 기어들어와 작은 방에서 쪽잠을 자는데 남편 핸드폰 벨소리가 크게 울렸어요. 늦게 잠든 아이가 깰까봐 급하게 남편 폰을 집었는데 발신인이 김 과장님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이 새벽에 전화를 거는 건 회사에 급한 무슨 일이 있을 거라고 판단해서 전화를 받고 바로 남편 귀에 대고 깨웠어요. 그런데 방 안에 울려 퍼지는 까랑까랑한 젊은 여자 목소리. 여보세요? 오빠, 전화 받은 거야? 왜 말이 없어? 잠에 취한 남편은 여자 목소리를 듣고 황급히 일어나 전화를 막 끄더니 저한테 불같이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야, 이제 남편 핸드폰까지 뒤지냐? 방금 전화 김 과장님 전화 아니었어? 왜 여자야? 오빠라고 부르는 건 또 뭐고? 아, 그냥 사정이 좀 있어. 그만해! 하고 나가려는 남편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따졌어요. 당신 가지마. 지금 나가면 당신 바람핀다는 거 인정하는 꼴이야. 당장 해명해. 했더니 남편이 다리에 매달려 있는 저를 완강한 힘으로 떼어내면서 디룩디룩 살찌니 힘만 세지네. 어휴, 돼지 하나 떼어내는 것 같네. 하며 밖으로 나가서 다신 안 들어오더라고요.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비참하고 서러웠어요. 남편이 저에게 마음이 떠서 바람을 피우는 게 확실했죠. 다음 날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곰곰 생각하다가 문득 남편의 공인인증서가 제 노트북에 있는 게 생각났어요. 비밀번호 같은 걸 자주 까먹는 남편이라 중요한 것들만 적어놓은 수첩이 있기에 어렵지 않게 로그인했어요. 신용카드 내역은 아주 평범하더라고요. 집 근처 편의점, 회사 근처 식당 정도가 다였습니다. 내가 예민했었나, 오해를 풀어야 했나 싶다가 예전에 남편이 적금 상품 때문에 만들었던 모 은행 계좌에 들어가 봤어요. 거의 죽어있는 계좌인데 갑자기 그 계좌를 확인하고 싶더라고요. 보니까 세상에 그 계좌로 남편이 한 달에 250만 원 정도 빼돌려 쓰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더더욱 충격적인 사용 내역, 체크카드 내역을 살펴보니 모텔, 호텔, 에어비앤비, 백화점에서 여자 옷 브랜드 결제한 내역들, 가평, 청평 등의 교회 식당,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게 확실했습니다. 언제부터 썼나 확인했더니 딱 아이 5개월쯤부터 본격 사용했더라고요. 제가 살찐 몸으로 아이 키우며 고생하고 있을 바로 그 시기에 남편은 다른 여자와 히히덕거리고 있었던 거죠. 사용 내역을 유심히 보는데 유독 한 군데 편의점을 자주 이용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주차장에 내려가 차를 끌고 그 편의점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그곳에 도착하니 거기는 신축 원룸 빌라들이 많은 곳이었어요. 분명히 이쪽에 남편과 바람 피우는 상대가 사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첫날은 일단 그렇게 둘러보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집에 오는 길에 차 안에서 얼마나 울었던지요. 그날 저녁도 남편은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밤 9시쯤 잠든 아이를 데리고 차를 몰고 그 편의점 근처 빌라 단지에 갔어요. 그리고 아이를 아기띠에 메고 쭉 돌기 시작하는데 저 멀리 익숙한 차가 어느 빌라에 주차되어 있는 게 보였어요. 가까이 가보니 저희 남편 차가 맞더라고요. 제 귀를 가득 울리는 심장박동 소리에 정신조차 아득해진 채 그 4층짜리 작은 빌라를 올려다봤어요. 그리고 빌라에 들어가 집마다 문에 귀를 대고 엿듣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3층의 어느 집에 가만히 문을 대고 소리에 집중하는데 깨르르 하고 남녀의 웃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웃음소리는 바로 저희 남편이었죠. 웃음소리가 특이하거든요. 막상 이렇게 되니 배신감을 넘어 눈앞이 캄캄해지더라고요. 당장 쳐들어갈까 하다가 아무래도 어리석은 행동 같아서 분을 눌러 삭히고 일단 차로 내려와서 미친 듯이 뛰는 가슴을 달래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3시간쯤 흘렀을까요?
남편이 내려오더라고요. 한 손엔 종량제 봉투를 들고서요. 저와 다툰 이후로 저희 집 쓰레기 한번 버려준 적이 없으면서 저 여자 집에선 저렇게 자상한 남편 노릇을 하고 있다니요. 웃음과 동시에 눈물이 또 터져 나왔네요. 그 뒤로 어떤 여자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남편에게 다가가 팔짱을 끼더라고요. 상간녀가 확실했습니다. 둘이 슬리퍼를 신고 편의점을 향해 가더라고요. 조용히 뒤따라 사진을 찍었습니다. 편의점 멀리에서 그들을 보며 숨죽여 동영상도 찍었어요. 둘이 콘돔을 고르고 있더라고요. 남편이 뭐라고 농담을 했는지 여자가 깔깔거리며 저희 남편을 장난스럽게 때리곤 콘돔 2개를 골라 계산하는 장면이 제 폰에 그대로 녹화되었습니다. 여자 참 날씬하고 예쁘더라고요. 남편도 나이치고는 참 어려 보이고 스타일도 좋아서 20대 후반처럼 보일 때도 있거든요. 그런 남편이라 친구들이 장난으로 너 불안하겠다. 남편이 이렇게 훈훈해서 라고 농담하기도 했는데 그 말이 갑자기 생각나면서 제가 너무 비참해졌습니다. 저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지금 당장 이혼해서 나한테 좋을 거 있어? 이 몸으로 아둥바둥 애하고 고생이나 하겠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잠들어 있는 아이를 보니 반드시 이성적으로 생각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당장 이혼하면 남편은 저 여자랑 행복하게 새 출발하거나 쭉 이대로 총각짓 하면서 즐겁게 살 것 같더라고요. 남편과 냉전을 오래 겪고 무시도 많이 받다 보니 이제 저도 사랑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았어요. 저에겐 저와 제 아이만 중요해졌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남편을 제대로 후회하게 만들어보자, 제대로 복수해보자 생각했어요. 당장 상간녀 고소하고 남편과 이혼 소송하려면 너무 많은 에너지가 필요했어요. 증거 수집 과정도 잘 알고는 있지만 방법 자체가 너무 피곤했어요. 아시잖아요. 어린 아이가 있으면 일단 그런 여유와 시간이 안 되더라고요. 그날부터 저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따금씩 들어오는 남편에게 제가 바람을 알고 있는 티는 내지 않았어요. 아이 때문인지 여전히 집에는 드문드문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제대로 마음을 먹고 아이를 어린이집에 등원시키고 나면 점심도 거른 채 집 근처 호수를 매일같이 뛰었어요. 하루 5시간을 죽을 듯이 유산소 했네요. 그동안 피폐하고 무기력해져 어질러져 있던 집도 깨끗하게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식단도 철저하게 관리했고요. 어느 날은 제가 열심히 변해보려 노력하는 모습이 우스웠는지 부엌에서 식단 도시락 싸는 저를 빤히 보다가 피식 웃더라고요. 기분 나빠진 제가 남편에게 평소엔 말도 안 걸더니 비웃지나 말라고 쏘아댔더니 남편의 화에 못 이겨 말하더라고요. 결혼 전에는 그렇게 날씬하더니 나 꼬시려고 죽을 둥 살 둥 관리한 거지? 결혼하고 안심되니 살이나 디룩디룩 찌우고 그거 사기 결혼이야. 내가 바람나도 당신은 할 말 없는 거야. 밖에 나가서 다른 여자들 좀 봐. 애는 당신 혼자 낳았지 아주? 아줌마들도 다 날씬해 요샌. 이러는데 쌍욕이 나올 뻔한 걸 가까스로 참고 미친놈 한마디 내뱉었습니다. 뭐? 하며 소리를 버럭 지르다가 아이가 놀라우니 혼자 씩씩대서 나가더라고요. 지 자식 낳은 와이프가 살 좀 쪘다고 밖에서 외도나 하고 돌아다니고 이렇게 막말이나 하다니 이런 놈을 배우자라고 믿고 결혼한 제 자신이 한심했어요. 오직 증오를 양분 삼아 더 열심히 운동하며 시기하고 그렇게 한 달을 보내니 10kg가 훌쩍 빠지더라고요. 남편도 가끔 집에 와서 저를 보고 흠칫 놀란 기색이었습니다. 저는 무조건 아이 낳기 전 몸무게로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했기에 그 정도에서 만족할 수 없었어요. 그렇게 유산소로 10kg 빼고 나서 집 근처 헬스장에 등록해서 PT를 받았어요. 제가 절박하게 살 빼고 싶다고 눈물을 흘리며 선생님께 말씀드렸어요. 한 달 동안 저 혼자 힘으로 10kg 뺐다고 하니 정신력 대단하시다며 무조건 열심히 도와드리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낮에는 선생님 도움받아 헬스장에서 피땀 눈물을 흘리며 운동했고 아이 재우고 나면 집에서 홈트를 했어요. 의지가 불타서 그런가? 2달이 지나자 15kg을 감량했고 그렇게 반년 좀 지났을 때는 놀랍게도 25kg이 빠져 있었습니다. 신혼여행 때 발리에서 입었던 빨간 원피스를 다시 한번 입어봤어요. 조금 타이트하지만 딱 맞더라고요. 이 옷을 입고 남편이랑 행복하게 껴안고 사진 찍었던 게 생각나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네요. 미용실 안 간 지도 오래되었는데 살 빠지니 좀 예뻐진 것 같아 용기도 나더라고요. 사실 대인 기피증 비슷하게 왔었거든요. 마음먹고 20만 원 정도 들여 머리도 예쁘게 염색하고 펌도 해서 최신 유행 스타일로 바꾸고 집 근처 화장품 가게에서 색조도 싹 샀어요.
살 빠지고 술도 끊으니 피부도 좋아지더라고요. 오랜만에 화장도 다시 하고 싶었죠. 제가 그렇게 차근차근 저 자신을 찾아가고 있을 무렵 남편의 상황은 다소 좋지 않은 듯 했어요. 이따금 밤에 가끔 뒷베란다에서 전화로 싸우는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제발 전화 끊지 마. 나 이혼도 결심하고 자기 만난 거야. 그런 자기는 그동안 나 갖고 논 거였어? 자기야, 싸웠다고 도어락 비번을 바꾸면 어떡해. 제발 알려줘. 집으로 갈게. 제발, 너 나랑 이렇게 끝낼 거야? 매달리는 뉘앙스의 통화만 며칠을 하더니 그 이후로 남편이 집에서 몰래 통화하는 모습은 볼 수 없었습니다. 딱 보니 알겠더라고요. 상간녀와 쫑난 거죠. 밖에서 살다시피 하던 남편은 그렇게 풀이 죽은 모습으로 점점 집에 오래 붙어 있더라고요. 남편의 육아 참여도도 높아졌고요. 참 웃겼습니다. 제가 그렇게 죽을 뚱 살 뚱 걷지도 못하는 아이와 씨름할 때 밖에서 딴 여자와 재미 보고 놀아나더니 여자랑 헤어지고 이제 아이가 말도 잘하고 예쁜 짓 하니 집에 붙어 있는 게요. 그 사이 저는 52kg가 되었어요. 살도 거의 다 빠지고 구질구질하던 옛 모습에서 벗어났죠. 길 가던 남자 한둘씩은 절 뒤돌아볼 만큼 스타일도 좋아졌어요. 남편이 저를 보는 눈빛도 달라졌죠. 처음엔 거들떠보지도 않더니 제가 아이 데리고 문화센터 가느라 깔끔하게 꾸미니 저를 뚫어져라 보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를 문화센터에 데려다 주겠다며 안 하던 남편 노릇을 하려고 하는지 주섬주섬 찾기를 찾더라고요. 됐어. 나도 차 있어. 새삼스럽게 왜 이래? 나한테 관심도 없던 사람이. 하고 톡 쏘니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그날 문센 친구들 만나 밖에서 저녁까지 먹고 모처럼 쇼핑몰에서 자유로운 시간을 보냈어요. 이전의 모습을 모르는 아이 친구 엄마들이 저를 참 부러워하더라고요. 아이 낳고 어떻게 그렇게 아직도 예쁘고 날씬하냐며, 시무나 전지현 느낌까지 난다며 혹시 저더러 성형했냐고 정보 좀 달라고 하더라고요. 웃으며 아니라고 손살을 쳤지만 그동안 고생했던 1년여간이 떠올라 마음이 이상하더라고요. 집에 오는 길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느새 집에 도착했고 차에서 잠든 아이를 방에 눕히고 나오는데 남편이 방문 앞에 기다리고 있다가 저를 잡더니 이러더라고요. 그동안 내가 미안했어. 나 일하느라 바빴던 거 알잖아. 나도 모르게 예민하게 나오고 당신한테 상처 준 거 정말 미안해. 이렇게 사과하더라고요. 그리고 제 몸을 만지며 키스할 듯 얼굴을 들이대는데 역겨움이 느껴졌죠. 만나던 여자랑 헤어지고 제가 다시 예전처럼 예뻐지니 다시 저에게 눈길을 주는 게 너무 어이없었거든요. 그런 남편의 손길을 탁 치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가 힘들어 죽고 싶었을 땐 옆에 없더니 이제 와서 왜 이래? 그냥 말했잖아. 나도 회사 일로 힘들다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이야.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내가 나조차고 살쪘어? 아이 낳고 호르몬 때문에 변해가는 내 몸, 내 건강, 그런 건 당신 안중에도 없었지? 당신은 날 배우자로 생각한 게 아니라 그냥 눈 요깃거리 인형 정도로만 생각했던 거야. 살쪄서 보기 흉하니 거들떠보지도 않고 죄책감도 없이 딴 여자 만났던 거고. 딴 여자라니? 내가 뭐 바람이라도 피웠다는 거야? 그래, 이 미친놈아. 너 지난 몇 달 동안 신화동 빌라에 살림 차리다시피 드나든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제가 몇 년 동안 참고 참았던 울분을 터뜨리며 소리치니 남편 얼굴이 하얗게 질리면서 아무 말 못하더라고요. 이어 말했습니다. 나한테 증거가 다 있으니까 의미 없는 설전 벌이지 말자. 본론부터 말할게. 나 당신이 이렇게 먼저 숙이고 들어오기만을 기다렸어. 뻥 차버리려고. 내가 가장 힘들 때 나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 준 당신을 뭘 믿고 더 살 수 있겠어? 이혼하자. 아이는 당연히 내가 키우는 거고 위자료, 양육비 전부 내가 원하는 대로 해. 조건 안 맞춰주면 나 시댁에 다 떠벌리고 당신 회사에 당신과 그 여자랑 콘돔 사고 있는 동영상, 사진 전부 오픈할 거야. 당신 회사 명예, 도덕 그런 거 엄청 중요시 하잖아? 회사 잘려서 양육비 못 준다고 해도 상관없어. 아이도 많이 컸고 어린이집 맡기면서 내가 일해서 키우면 돼. 당신 아이 어릴 때 기저귀 한번 갈아준 적도 없잖아? 당신한테 나랑 아이는 어차피 없어도 되는 존재 아니야? 저도 모르게 입에서 그간 참았던 서름이 쉴 새 없이 터져 나왔어요. 남편이 놀란 토끼 눈으로 듣다가 어느새 눈물이 그렁그렁해지더니 저를 잡더라고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잠깐 돌았었나 봐. 당신 살찐 게 싫어서 그랬던 게 아니라 그냥 잠깐 내가 미쳤었어.
조금만 놀다가 돌아가려고 했었어. 미안해. 한 번만 용서해줘. 하며 흐느끼며 우는데 너무 황당했어요. 남편더러 더는 꼴보기 싫으니 그 여자 집 가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옷 사서 집 밖으로 내보냈어요. 안 간다고 저를 붙잡으며 울고불고 하는 걸 떼어내며 고온이 잠든 애 깨우게 하면 용서고 뭐고 그냥 죽여버리겠다고 하니 조용히 가더라고요. 그 여자랑도 헤어졌으니 어디 모텔이나 전전하겠죠. 아침 저녁으로 저에게 카톡 오고 밤에는 전화하면서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저밖에 없는 걸 이제야 확실히 알았다면서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비네요. 그 여자랑은 깨끗하게 헤어졌다고 하길래 제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헤어진 게 아니라 차인 거겠지. 내가 모를 줄 알아? 너 이제 낙동강 오리알 된 거야. 했더니 아무 말 못하더라고요. 살쪘을 때 무시당하며 아무 말 못하던 제가 이제 당당하게 할 말 다 하니 그 놈도 꽤나 당황했겠죠. 아기에게는 아빠가 있는 게 낫겠지만 저런 아빠는 없는 이만 못하지 않나요? 저는 살도 다 빠졌고 전공 다시 살려 취직하면 아이도 어렵지 않게 키울 수 있어요. 친정엄마 도움받으러 지방에 내려가야 하겠지만요. 남편에 대한 마음도 다 식었고 사실 결혼 5년 만에 이렇게 된 것에 대해 어떻게 보면 다행이다 싶기도 해요. 남편의 인간성과 실체에 대해 일찍 알게 된 거잖아요. 그냥 인생의 큰 배움이다 생각하고 있어요. 사람 보는 눈이 너무 없었던 제 잘못도 있어요. 한 번 바람 피운 사람이 두 번 피우기 어렵겠어요? 제 인생 살면서 가장 지옥처럼 힘든 시간을 극복하고 나니 이제는 아이에게 더 크고 강한 지붕이 되고 싶다는 다짐만 남았네요. 저는 슬프지 않아요, 이제. 남편 연봉이 적지 않으니 최대한 양육비와 위자료를 잘 받아 헤어지고 싶다는 생각뿐입니다. 남편이 상간녀와 나눈 성적인 대화 내역과 몇 개월간 모텔 드나든 카드 내역 등도 모두 증거 확보했어요. 남편이 이대로 계속 이혼 안 하겠다고 뻐기면 이 모든 자료를 들고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할 계획입니다. 저 잘 살 수 있게 응원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얼마 전까지 교도소에서 살다가 출소한 30대 후반 여자예요. 농담이고요. 웬 교도소냐고요? 제가 그동안 매일 감시당하며 살았거든요. 그것도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요. 이 막상 스토리에 유쾌, 상쾌, 통쾌한 사이다가 있으니 끝까지 들어주세요. 저는 3년 정도 연애하고 결혼해서 지금은 유치원 다니는 딸 하나 있는 평범한 주부입니다. 연애 결혼한 저희 남편은 자상하기도 하고 성실한 너무 멋진 남자예요. 사실 배우 이재훈을 닮은 잘생긴 외모 때문에 사귀긴 했지만 속은 더욱더 진국인 내 남자입니다. 그런 남편이지만 결혼하기 앞서 숱한 고민을 해야 했던 날들이 있었어요. 바로 시어머니와 시누이 때문이었죠. 남편의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그야말로 네이트판에 자주 올라올 법한 막장짓을 많이 했어요. 남편도 그런 본인의 엄마와 누나를 창피해 할 정도면 말 다 했죠. 시댁에서는 처음부터 저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셨어요. 잘생기고 호감형인 남편에 비해 저는 좀 통통한 편이고 평범한 외모인데요. 그런 제 외모가 별로라며 대놓고 여자가 너무 못났다, 남자가 더 아깝다 하며 혀를 끌끌 찼었어요. 그런 무례한 모습에 남편이 급히 중재했지만 첫 만남에서의 제 상처는 겨우 시작일 뿐이었죠. 게다가 남편과 데이트할 때 저녁 8시부터 30분 간격으로 전화하며 빨리 오라고 다그치는 미혼 시누이 때문에 진지하게 헤어짐을 고려한 적도 있어요. 남편이 전화를 받지 않으면 저에게까지 전화를 걸어서 내 동생 지금 뭐 하는데 아직도 안 들어오냐고 난리를 치기도 했죠. 그런 예비시댁 분위기에 기가 빨려서 더 이상 만나지 못하겠다고 헤어짐을 구한 적도 있는데 남편이 당시 3일을 밤낮으로 엉엉 울며 매달려서 결국 다시 만나고 어찌저찌 결혼까지 하게 되었네요. 결혼하고 나서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막장짓은 손에 다 꼽히지 않을 정도로 많아요. 어느 날은 남편과 신혼 때 밤에 침실에서 분위기를 잡고 있는데 갑자기 현관에서 삑삑삑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렇게 현관문이 어이없이 열리더니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저희 거실로 들어온 거 있죠? 저는 그때 다 벗고 있던 터라 소리를 지르며 몸을 가렸어요. 남편이 놀라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다그쳤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하신 말씀, 내 아들 집에 마음대로 놀러오지도 못하냐? 아니 근데 니들 벌써 아기 가지면 안 된다?
이 어이없는 말씀에 옆에서 거드는 신호이의 농담도 가관이었죠. 어머, 옳게. 결혼하자마자 임신하면 시집살이는 어떻게 시켜? 하시며 두 분이 깔깔 웃으시는 거예요. 남편이 불같이 화를 내어 비밀번호는 어떻게 알았냐고 묻자 저희 출근하고 집 비어있을 때 이 번호 저 번호 다 쳐보며 맞춰봤다고 하더라고요. 비밀번호는 저희 결혼기념일이었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쉬운 걸로 하면 그냥 들어오라는 뜻 아니냐며 웃으시는데 소름이 돋았습니다. 남편이 급하게 옷 입고 바로 시어머니 신우이를 내쫓았어요. 한참을 밖에서 실랑이 하다 들어온 남편이 씩씩거리며 제 앞에 무릎을 꿇고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다고 저에게 사과하더라고요. 그런 남편은 죄가 없으니 알겠다 하며 넘어갔지만 그 후로도 별일이 많았죠. 시아버지는 오래전 돌아가셨기에 시댁에는 시어머니와 아직 결혼하지 않은 40대 초반 시누이만 있는데요. 두 분이 딱히 할 일이 없으셔서 그런지 저희에게 관심이 참 많았습니다. 저희 데이트하려고 주말에 좀 나서려 치면 항상 전화를 하셔서 우리도 데리고 가라며 떼를 쓰시곤 했죠. 그래서 몇 번은 거절 못하고 두 분을 모시고 교회 외곽으로 놀러 간 적도 몇 번 있어요. 가는 차 안에서는 우리 동생, 우리 아들 하며 저를 철저히 외톨이로 만들려는 분위기였죠. 남편이 그러지 좀 말라며 타박해도 아니 이 정도쯤은 옳게도 이해해야지. 장가 보낸 지 얼마 안 돼서 우리가 적응이 안 돼서 그래 적응이. 우리 옳게 이해심 많잖아. 그래서 내가 옳게도 얼마나 사랑하는데. 이러시곤 했죠. 그러면서 남편이 잠깐 자리를 비우면 저에게 또 살쪘니? 그러다 남편 바람나면 어째? 하시며 저를 열받게 하시고 남편이 돌아오면 우리 며느리는 살짝 통통한 게 좀 매력이야 하는 이중적인 모습이 정말 가관이었어요. 하루는 그런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 제가 너무 질려서 남편을 붙잡고 화를 냈어요. 결혼하고 나면 좀 덜 하실 줄 알았고 당신도 가운데에서 나 상처 안 받게 잘 해줄 줄 알았는데 당신이 전혀 방어가 안 된다고 이혼하고 싶을 지경이라고 하며 제가 눈물을 흘렸어요. 놀란 남편이 저를 꼭 끌어안으며 말했죠. 미안해. 엄마는 아빠 돌아가시고 의지할 데가 나밖에 없으셔서 그랬던 것 같아. 누나도 오래 만난 남자랑 결혼 엎어지고 상심이 커서 우리가 행복해하는 모습에 질투하는 것 같았어.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좀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나도 엄마랑 누나한테 진지하게 그러지 좀 말라고 몇 번이나 얘기했었거든. 당신은 모르겠지만. 하며 고개를 푹 숙이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남편 모습에 저도 정말 미안해졌죠. 사실 모르고 한 결혼도 아니었거든요. 어느 정도 시댁 스트레스에 대해 예상했지만 남편을 너무 사랑해서 눈 꼭 감고 한 결혼이었죠. 남편은 저에게 너무 미안하다고 시댁과 멀리 떨어져 있는 곳으로 이사 가자고 했습니다. 당시 집은 시댁과 차로 20분 정도 걸리는 곳이었거든요. 남편이 회사에 발령 요청을 하고 2개월 정도 대기하면서 절대 시댁에는 말하지 말자고 했죠. 그러다가 발령 명령이 떨어져서 바로 이사 준비를 하고 이사 일주일 전 시댁에 얘기했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떻게 니들이 그럴 수 있냐며 우리 버리려고 수쓴 거라며 울고불고 저희를 붙잡고 다신 안 그럴 테니 계속 여기 살아달라고 하는 걸 남편이 이미 집도 다 계약됐고 회사 업무 분장도 정해졌다며 물을 수 없으니 이해하라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렇게 결혼한 지 반년 만에 처음으로 저희 부부에는 시댁으로부터 자유를 얻었습니다. 시댁과 멀리 떨어져 필요할 때만 만나게 되니 자연스레 저도 행복해졌어요. 물론 행복을 얻기까지 많은 일들이 또 있었지만요. 명절 연휴 전에 저 먼저 시댁에 내려와 일하지 않으면 가만 안 두겠다는 등 안부 전화가 왜 이렇게 뜸하냐고 새벽부터 벼락 같은 화를 내는 전화도 몇 번 있었지만 때마다 남편이 중재해 주었고 스트레스가 조금씩 줄어드니 자연스레 저도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아이가 집안에서 태어나니 서로 분위기가 원만해지는 듯 했어요. 그렇게 소중한 딸을 낳고 나선 시어머니와 시누이도 정말 좋아하셨죠. 그리고 아이가 점점 커서 말귀를 알아듣자 맨날 망언하고 폭언하시던 시어머니 시누이도 제 앞에선 말을 좀 조심하시는 듯도 했어요. 이렇게 평화를 얻는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1년 전까지만 해도요.
생각하면 좀 이상한 말씀을 종종 하긴 했어요. 저녁에 종종 남편이 아이를 데리고 놀이터에 가곤 하는데 제가 혼자 집에 있으면 귀신같이 어떻게 알고 시어머니가 전화를 하시곤 했죠. 그러면서 일하고 온 남편한테 미안하지도 않냐, 왜 네가 애를 안 보고 남편이 보게 하냐 하며 화를 몇 번 내시기도 했고요. 어느 날은 제가 아이 유치원 친구 엄마와 집에서 차를 한 잔 마시고 있는데 신호이에게 전화가 와선 집에 남편이랑 애 없다고 설마 한심하게 애 엄마들이랑 놀고 있는 거 아니지? 하며 비아냥거리더라고요. 원래도 막말하긴 했지만 참 타이밍 좋게 망언한다는 생각을 몇 번 하던 차였어요. 어느 날 유치원 버스에 아이를 태워보내고 집 앞 마트에 장을 보러 갔죠. 그런데 계산대에서 유난히 낯이 익은 두 여자의 뒷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누구지? 하고 유심히 봤는데 저는 기가 막혀 소름이 끼치고 말았어요. 그건 바로 저희 시어머니와 시누이였죠. 아니 어머님 그리고 형님 이쪽에 말도 없이 어떻게 오셨어요? 여행 온 차림도 아니고 두 분 다 편한 트레이닝복에 슬리퍼를 신고 계셨죠. 누가 봐도 집에 있다 편하게 나온 차림. 사실 우리 이사 왔어 하시며 한쪽 눈을 찡긋하고 저에게 웃어 보이는 시누이, 그리고 고개를 돌려 피식 웃는 시어머니. 지옥이 다시 시작되는 듯한 느낌에 눈앞까지 깜깜해졌죠. 네? 이사 오셨다고요? 어디로요? 말씀도 없으셨잖아요. 서프라이즈 해주려고 왔지. 우리 혜지 아직 어린데 우리가 좀 도와주면 올케도 좋잖아.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기절할 것 같았죠. 일단 제가 바쁜 일이 있다고 하고 그 자리에서 빠져나와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남편도 소스라치게 놀라더라고요. 전혀 몰랐던 것 같았죠. 알고 보니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무려 저희 같은 아파트 단지, 그것도 저희 바로 앞동에 전세로 들어왔다더라고요. 그것도 비슷한 층수요. 집에 가자마자 바로 커튼을 열어 시댁이 이사 왔다는 집을 손가락으로 가리켜 찾아봤어요. 세상에, 저희 집이 훤하게 보이는 바로 앞이었네요. 그날 저희 집에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찾아와 일부러 이사 온 건 아니고 가까운 곳에 살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나들이 겸 부동산을 다녔는데 마침 저 집이 딱 비어있더라. 이삿날도 딱 맞더라 하며 우연히 이사 온 거니 너무 기분 상해 말하고 하시더라고요. 절대 아닌 것 같았죠. 사실 1년 전부터 시누이가 짐 줄인다고 가구도 엄청 버리곤 했거든요. 분명히 1년 전부터 준비해왔던 게 분명했어요. 아이 앞에서 언성 높일 수 없으니 일단 알겠다고 했어요. 의심스러웠던 일들의 정황상 그동안 이렇게 몰래 저희 집을 감시했던 게 분명했어요. 남편도 이렇게까지 진상 부릴 줄은 몰랐다면서 사과했고 우리 전세 계약 얼마 안 남았는데 책임지고 다른 집 알아보겠다며 제 손을 잡고 사과했어요. 저는 예전과는 좀 다른 마음이 들었죠. 저희 딸 유치원 보낸 지 얼마 안 되어서 또 유치원을 옮긴다면 적응상 문제가 생길 것이 뻔했고 더 이상의 회피는 일만 더 그르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막장 시댁은 정면 승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그날 이후로 대놓고 제가 집에 있을 시간에 연락도 없이 찾아와 거실에 들어눕기도 했고 밥 차려 먹기 귀찮다며 저보고 저녁 좀 만들어서 시댁에 갖다 달라는 말도 안 되는 말도 했었죠. 제가 그건 아닌 것 같다며 거절했지만요. 점점 더 선을 넘고 도를 넘어가는 행동을 하자 남편이 더 이상 못 참겠다며 시댁과 연을 끊겠다고 하더라고요. 본인이 생각해도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정상이 아니었거든요. 저는 그런 남편에게 고맙기도 하고 미안한 마음도 들었어요. 그래서 말했죠. 내가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나 믿고 이해해 줄 거지? 당신 그동안 많이 참은 거 내가 왜 몰라. 그리고 당신이라면 난 다 믿어. 그래서 저에게 맡겨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할까 고민을 했고 답을 내렸습니다. 그 다음날부터 제가 먼저 시댁에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손주이자 조카인 제 아이를 끔찍이도 좋아하시는 터라 아이를 앞세워 데려갔습니다. 처음엔 저답지 않게 웬일로 먼저 아이 데리고 왔냐며 눈이 휘둥그레 하셨어요. 저는 아이를 시댁에 두고 이렇게 말했어요. 앞으로 종종 남편이랑 데이트 좀 하게 어머님이랑 형님이 아이 좀 봐주세요. 라고 말했죠. 그렇게 당돌하게 나온 건 처음이라 두 분 모두 놀라시더라고요. 그냥 알았다 하시며 똘똘해 하셨지만 아이를 워낙 예뻐하셔서 다른 걱정은 들지 않았네요.
그렇게 일주일에 4번 이상을 예고도 없이 쳐들어가 아이를 맡기고 저는 3시간 넘게 바람을 쐬다 들어갔습니다. 아이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5살쯤 되는 아이와는 단 10분도 놀기 힘들죠. 한참 후 아이 찾으러 가면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기진맥진한 표정으로 저를 맞으시곤 했죠. 아이는 고모랑 할머니가 너무 좋다며 집에 가기 싫다고 떼쓰고요. 정말 웃겼어요. 그렇게 3달 정도를 보내자 나중에는 문을 안 열어주시더라고요. 분명히 있을 텐데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를 시켜 영상통화를 매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할머니랑 고모 보고 싶어 한다고 창문 밖으로 나와달라고요. 아이가 노래 불러달라, 춤춰달라 이상한 요구를 하는 통에 어머님이랑 시누이가 꽤나 고생하더라고요. 몇 번 맞춰주더니 나중에는 전화도 안 받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최후의 수단, 시어머니가 현관문 비번을 누를 때 옆에서 유심히 보고 비번을 알아냈어요. 몰래 기억해뒀다가 밤에 불시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 속옷만 입고 거실에 앉아 TV를 보고 계시던 시어머님이 깜짝 놀라 소리를 지르셨어요. 아니 네가 어떻게 들어왔냐? 시어머니 소리에 시누이도 자던 방에서 눈을 비비고 나와 저를 보고 화들짝 놀라더라고요.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사온 캔맥주를 떡하니 식탁 위에 올려놓고 잠이 안 와서 맥주 한 잔 먹으려고 왔다고 너스레를 떨었어요. 그리고 에어컨이 망가진 것 같은데 남편이랑 아이 내일부터 시댁에서 자도 되냐고 물었죠. 시누이가 부들부들대다가 말하더라고요. 이봐 올케, 말도 없이 이게 무슨 짓이야? 형님이랑 어머님도 저희 집에 이렇게 자주 오셨잖아요. 딸 같아서, 동생 같아서 좋다고 하셨잖아요. 저도 이제 두 분이 진짜 가족처럼 편한데 두 분은 아니신가 봐요? 저 서운하려고 해요. 뭐? 아니 그렇다고 이렇게까지는... 우리 혜지도 이제 귀찮아지신 거예요? 아니, 그럴 리가 있겠어? 그렇죠? 제가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거 맞죠? 내일 짐 싸서 이 집에 들어올게요. 혜지 아빠도 여기로 퇴근하라고 하고요. 아무 말 못하시는 시어머님과 시누이. 한날은 시댁 현관 비밀번호가 바뀌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문을 두드리며 소리를 질렀죠. 어머니, 형님, 이상해요. 도어락이 망가졌나봐요. 설마 비밀번호 바꾸신 건 아니죠? 네? 나와보세요. 하며 아파트 통로가 떠나가라 소리를 지르니 다급하게 나와 제 입을 막고 대체 왜 그러냐고 그만 좀 하라고 하더라고요. 가족한테 1억이냐며 서운한 척하니 어쩔 수 없이 바뀐 비밀번호를 알려주시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시댁을 밥 먹듯이 드나들었습니다. 가서 일도 안 하고 그냥 집처럼 편하게 들어누웠죠. 참다 못한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저에게 뭐라뭐라 한 소리 하시면 그냥 한쪽 귀로 흘려들었어요. 그리고 주말에는 멀리 놀러 가자고 하고 아이를 온전히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 맡긴 채 남편과 푹 쉬었죠. 그런 생활을 반년쯤 했더니 점점 말이 없어지시는 두 분으로 변하시더라고요. 정말 딱 필요한 말만 하시고 저희가 찾아가도 집에 없을 때가 많았고요. 그러다가 우연히 희소식을 들었습니다. 부동산에 집을 내놓으셨답니다. 계약 기간도 안 채우고 급히 이사 가려고 하신 거죠. 사실 알자마자 신우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형님, 아이 친구 엄마한테 들었는데 집 내놓으셨다면서요? 말도 없이 가시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어? 엄마가 전에 살던 동네가 편하시다네. 나도 그쪽으로 일 구해서 가려고. 형님, 서운해요. 우리 혜지 버리시는 거예요? 버려? 뭘 버려? 말을 왜 그렇게 해? 형님이랑 어머님도 저희 이사 갈 때 말도 없이 간다며 버린다고 하셨잖아요. 똑같은데요, 지금? 그게 아니라... 에휴, 나중에 얘기하자. 하시더니 며칠 뒤에 들어온다는 집이 생겼다고 급하게 이삿짐 싸시고 예전에 사시던 동네로 이사 가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먼저 전화드리기 전에는 연락도 없으세요. 역시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진리인 듯해요. 똑같이 군이 뭔가를 느끼신 듯도 하고요. 제가 마냥 만만해 보였는데 작정하고 똑같이 괴롭히니 큰 코 다치신 것 같네요. 혹시 시집살이 당하시는 분들 그냥 똑같이 해주세요. 인생 별거 없습니다. 그렇게 당하면서 살 필요 없잖아요. 저는 저희 아이 때문에 마음 굳게 먹었네요. 시댁 때문에 괴로우신 분들 모두 저처럼 광명 찾으시길 바라요.